네. 위대한 독서인 파트 5 독서 토론으로 독서를 완성하라. 첫 번째 이야기 독서 토론에 대하여 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한 권만 읽었다는 것은 아는 것이 그 책 한 권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강할까요? 자기 아집, 자기 고집이 강하다는 거예요. 독서의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저는 내 생각의 한계를 깨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 생각의 한계는 뭐냐면 나의 고집이나 아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책을 한 권만 읽었다 그러면 그게 엄청 강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무서운 사람이 있답니다. 두 번째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번에는 한 분야만 읽은 사람, 한 분야의 책만을 읽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분야의 책을 읽었다는 것은 한 권 읽은 사람하고 비슷해요. 어쨌든 독서의 이유는 내 생각의 한계를 깨는 건데, 나의 고집, 아집, 고정관념을 깨는 건데, 한 분야만 읽었다는 것은 오히려 더 자기 세계 안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한 권 읽은 사람하고 한 분야를 읽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무섭냐? 저는 한 분야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려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한 분야만의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깊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만 막 계속해서 몰입했고 그 분야만 깊게 팠기 때문에 굉장히 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월감이 있어요. 지적 우월감. 그런데 그 우월감이란 게 편협된 거예요. 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두 번째 무서운 사람은 한 분야의 책만 읽은 사람. 세 번째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번에는 혼자 독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독서 토론하지 않고 혼자 읽은 거예요. 독서의 가장 큰 이유는 내 생각의 한계를 깨는 거거든요. 나의 고집, 나의 아집, 그러니까 나의 고정관념을 깨는 건데, 혼자 읽으면 많은 지식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스스로 자기 관점에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의 한계를 깨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더 강해지고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세 번째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 토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독서 토론하지 않고 혼자 읽으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만나봤을 거예요. 책을 많이 읽었대요. 뭐 어려서부터 되게 책을 많이 읽었대요. 그런데 더 이상해요. 막 대화가 안 돼요.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독서 토론을 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나와 관점이 다른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결혼하지 않으면 어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저도 과거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나의 모든 약점들, 허물들을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그래서 서양 철학의 대부 소크라테스,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악처의 대명사로 알려진 크산티페가 아내였어요. 또 동양철학의 대부 공자님의 아내는 집을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공부만 하고 산다는 게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네? 다 힘든 거예요. 이렇게 결혼해서 산다는 거는. 근데 저는 독서 토론이 바로 그런 결혼에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나서 자꾸 서로 얘기를 해보잖아요. 자꾸. 매주 만나서 같은 책을 읽고 와서 그걸 발표를 해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누구나 힘들어요. 왜냐? 나하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생각하는데 상대방의 발표를 들어보면 막 왼쪽으로 가고 막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대체 저는 왜 저렇게 생각할까?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그동안 내 생각이 참 편협된 생각이었구나. 폭이 좁은 생각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토론을 하면 이게 깨져요. 사고가 점점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의 한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집, 아집, 고정관념들이 다 깨져서 정말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독서 토론 되게 많이 했어요. 뭐 대표적인 예가 이황 선생님과 율곡 선생님이 토론을 하셨고요. 또 박지원 선생님을 대부로 해서 그 북학파들 있잖아요. 그 청나라의 좋은 문물을 좀 받아들여야 하는 북학파들. 또 세종대왕께서는 매일 그 경연을 펼쳤어요. 성종대왕은 하루에 3번씩 경연을 펼쳤다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조대왕님 계시잖아요. 그분도 계속해서 그런 경연들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독서 토론을 하는 거는 우리의 그 선조들이 그렇게 경연하고 지식을 같이 이렇게 공유했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서 토론으로 독서를 완성하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독서 토론을 해야 합니다. 독서가 독서로 끝나지 않고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독서 토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